자, 그럼 지금부터 제4회 퓨처 파이낸스 AI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챌린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아이디어를 겨루는 대회인데요. 청년들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해를 거듭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예선에도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지금 열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총 10팀이 무대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아이디어들을 선보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KB국민은행 테크그룹 윤진수 부회장님의 개회사로 챌린지에 막을 올려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테크그룹을 맡고 있는 윤진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제4회 Future Finance AI 챌린지에 출품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현재 금융업은 시공간의 제약도 사라지고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메타버스로 서비스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발전 또한 금융업의 파라다임에 큰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번 경진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온 인공지능 기술을 이번 대회를 통해 금융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 현재 금융업이 가진 문제점과 불편함을 해결해낼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간 금융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참가자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실력을 유감없이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도 오늘 발표될 아이디어를 통해 인공지능이 각자의 생활 속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힌트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후원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사와 시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이창원 금융감독원의 국장님, 그다음에 윤종영 AI 양재호 센터장님, 김진철 구글 클라우드 리드님, 그다음에 이따 시상을 해주실 금융감독원의 김병칠 부원장님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신경림 부총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쟁쟁한 아이디어들이 결승전에 올라온 만큼 이 심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공정한 심사, 오늘의 심사를 도와주실 전문 심사위원단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이창훈 국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다음 KB국민은행 테크그룹 윤진수 부회장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KB국민은행 금융 AI 센터 오순영 상무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KB국민은행 파이낸셜 AI 팀 이태컴 부장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음 KB국민은행 AI 전략팀 김희규 부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구글 클라우드 머신러닝 솔루션 리드 김진철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AI 양재허브 윤종영 센터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상 오늘 심사를 도와주실 7분의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올해 심사는 7분의 전문 심사위원분들의 평점으로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현장 관객이 참여하는 현장 평가단입니다. 만약 전문 심사위원의 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요, 현장 평가단 점수가 높은 팀이 수상하게 됩니다. 또 현장 평가단에게 가장 점수를 높게 받는 팀에게는 특별상이 주어지는데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팀과 중복 시에는 수상팀을 제외한 최고점 팀에게 특별상이 수여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가이드 팀입니다. KB 알버트 및 뉴스데이터 기반 상장 기업 ESG 키워드 활용 모델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예스 가이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계의 ESG를 지키기 위해 이 세계의 ESG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예스 가이드, 그 중에서도 발표를 맡은 예스 가이드 팀장 김보배입니다. 저희 예스 가이드는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KB 알버트와 뉴스데이터 기반 ESG 키워드 활용 모델링을 제안합니다. 저희 예스 가이드의 프레젠테이션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문제점과 이를 보완한 저희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저희 모델링의 과정과 결과를 제시해주고 마지막으로 저희 모델의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예스 가이드가 ESG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시작으로 이제 ESG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ESG는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요소이자 투자자들이 핵심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가치이며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금융권에서도 ESG는 투자, 상품, 대출 등 다양한 방면에서 비즈니스적 요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SG 흐름에 맞추어 KB국민은행도 여러 가지 ESG와 관련한 서비스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KB ESG 자가진단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를 초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ESG 평가기관은 130개, 평가지표는 600개일 정도로 정말 다양합니다. 기존의 서비스는 통일되지 않은 정량적 지표를 전문가가 분석하는 다소 수동적이면 수동적인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예스 가이드는 이러한 정량적인 요인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정성적인 데이터, 특히 뉴스 데이터를 채택하여 뉴스 데이터로 ESG 등급을 예측하고 평가의 보조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ESG 키워드를 컨설팅의 보완 자료로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 예스 가이드의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뉴스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라벨링하는 과정, KB 알버트를 파인 튜닝하여 ESG 톤 모델을 만드는 과정, 이를 활용하여 ESG 등급 예측 모델을 만들고 ESG 키워드를 제공하는 토픽 모델링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뉴스 데이터 전처리하고 라벨링하는 과정입니다. 저희 예스 가이드는 ESG 키워드와 기존 국민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기준에 대분류 12개 키워드를 포함한 2020년 기준 28,700개의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뉴스 데이터는 환경에 대한 것인지 사회에 대한 것인지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라벨링에 최적화되어 있는 핀버트 ESG, 핀버트 톤 모델을 활용하여 라벨링하였고 이 모델들이 영어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API를 이용하여 번역하였습니다. 영문 번역한 데이터를 핀버트 ESG 톤 모델에 각각 적용하여 ESG 넌값과 중립, 긍정, 부정 값을 라벨을 붙일 수 있었고 데이터와 라벨 간의 어큐레시를 스코어로 산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수집한 뉴스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라벨과 스코어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러한 ESG 라벨과 감성 점수에 파인 튜닝 되어 있는 KB 알버트 ESG 톤 모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는 데이터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적은 빈도수를 갖고 있는 레이블을 기준 동일 수의 샘플링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토크나이저를 활용하여 학습용 데이터셋을 만들고 파라미터를 설정하여 KB 알버트를 각각 파인 튜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인 테스트 어큐레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검정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그 결과 KB 알버트 ESG 모델은 82%의 정확성을, 톰 모델 같은 경우는 81%의 정확성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KB 알버트 파인 튜닝 모델은 한글 기사에 ESG 라벨을 붙일 수 있다는 점, 한글 기사 본문에 이 부정, 중립, 긍정 라벨을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모델들을 활용하여 ESG 등급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뉴스 데이터 중에서도 상장 기업에 해당하는 각각의 기사를 추출하였고, 전년도 ESG 등급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두 가지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ESG 관련 기사가 모두 있는 경우 모두 있는 모델을, 그렇지 않다면 하나라도 존재하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였고, 그 후에 ESG 키워드를 제시하는 토픽 모델링을 시행하였습니다. 전년도 ESG 등급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변수로 두고 ESG 라벨 스코어 그리고 그 기사의 감성 점수를 계산하여 각각의 피처로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회귀, 캐테고리컬 딥러닝, K-폴드 딥러닝을 시행하였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ESG 관련 기사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 어큐레시가 높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70%에 가까운 어큐레시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등급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저희 예스가이드는 그런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ESG 등급 평균을 절사하여 대용치로 쓰고자 합니다. 대용치로 쓰는 덕분에 모델의 어큐레시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어 예측 변수인 ESG 등급을 4개로 재범주하였습니다. 최상위, 최하위권에 예측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예측하는 모델로 구축하였습니다. 이 경우 또한 ESG 관련 기사가 적어도 한 개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최소 68% 이상의 모델 어큐레시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저희 예스가이드는 예측이 대상이 되는 기업의 ESG 토픽 모델링을 LDA로 구현, 시각화하였고, ESG 활동을 잘하고 있는 기업, A+ 기업의 ESG 토픽 모델링을 버토픽으로 구현, 시각화하였습니다. 저희의 분류 예측 모델은 다음과 같은 이의를 갖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하나, 내년 ESG 등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원래 ESG 등급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뉴스 데이터가 있는 기업이라면 내년도 등급을 예측하는 데 유의미합니다. 둘, 예측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현재 어떤 ESG 관련 키워드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고, 현재 잘하고 있는 기업이 공유하고 있는 키워드를 보여줌으로써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되고 있는 ESG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합니다. KB국민은행 입장에서 하나, 정량적인 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보조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 ESG 키워드는 ESG 컨설팅의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모델을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프로토타입입니다. 다음과 같이 회사명과 전년도 ESG 등급이 없다면 업종명, 그리고 뉴스 데이터를 첨부하고 제출하기를 누른다면 다음과 같이 예측 등급이 나오고, 그 기업의 ESG 키워드와 잘하고 있는 기업의 ESG 키워드를 보여주게 됩니다. 저희 예스가이드 모델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뉴스 대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회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 기존 국민은행의 ESG 서비스에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면 보조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ESG 키워드는 ESG 경영활동 컨설팅에 추가적인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저희 ESG 키워드 활용 모델링은 뉴스 기사 본문 전체를 감성 사전으로 파인 튜닝한다면 ESG 중에서도 거버넌스 부분에서 사업 보고서나 공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비정형 데이터셋을 보완한다면 더 좋은 모델 어큐레시를 보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국민은행의 취지에 부합하는 ESG 키워드 활용 모델링을 제안한 예스가이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스 가이드 팀의 발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평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심사위원과 현장 평가단 여러분들은 점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스 가이드는요. 지금 ESG가 대두되고 네, 10초 남았습니다. 3, 2, 1 여기까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스 가이드 팀은요. 최근 ESG가 대두되고 있지만 관련 지표가 혼재하고 있어서 그 혼란을 준다는 점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뉴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KB 알버트를 ESG 라벨링 모델로 파인 튜닝 한다는 걸로 네. 네,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예스 가이드 팀의 그럼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공개해 주세요. 전문 심사위원 6.00, 현장 평가단 점수 6.95점 기록했습니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명은 노랗게 물들이며 주제는 KB 알버트를 활용한 컴플라이언스 큐레이션 서비스 리브 어시스트입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랗게 물들이며에서 발표를 맡게 된 윤태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해주신 KB국민은행, 금융감독원, 이화여자대학교, AI양재허브,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코끼리 두 마리 팀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발표해 주셨는데요. 저 역사 살짝은 좀 다르지만은 좀 더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제는 KB 알버트를 활용한 컴플라이언스 큐레이션 서비스 리버시스트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최근 금융산업이 크게 변하고 있음을 느끼시고 계신가요? 규제 샌드박스, 오픈 API,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불러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비단 이러한 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여기 AI 챌린지에서 발표하는 기술을 통해 여러분들께서는 금융산업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느끼시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함께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규제가 개정되고 규제 특례가 도입되는 등 다양한 법률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전부터 금융산업의 경우 예금자 보호 의무 그리고 디지털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점에서 여타 산업에 비해 다양하고 엄격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점은 각 규제가 개별법으로 규율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가령 내부 통제 관련 법률 같은 경우에는 금소법 그리고 예관법 등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 금융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뿐만 아니라 업무 매뉴얼 등의 사규, 법령 해석, 법률 예고 등의 정보를 모두 고려하는 점에서 업무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금융사 임직원이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의 컴플라이언스를 위해 금융사 임직원은 다양한 법률과 사규를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이 개정되면 이러한 정보를 새롭게 반영하고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모두 흩어져 있고 이러한 문제점에 처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서 이동장 및 신규 채용자는 부서 업무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해야 할 필요가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정보가 많이 흩어진 상태에서는 업무에 익숙하게지는 데 많이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되고 최근 복잡해지고 있는 금융 생태계 속에서 민원 발생 건수가 비교적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처럼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금융회사 직원이 다양한 법률 및 사규뿐만 아니라 업무 시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이런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보여준다면 좀 더 좋은 업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리버 어시스트 서비스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네, 리버 어시스트 서비스는 직원 행동 패턴 및 전문가의 컨센서스 결과 등에 따라 법률 주제의 중요도를 판단하고 중요도 기반 잠재 요인의 협업 필터링으로 부서별 법률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서비스인데요. 아무래도 처음 듣는 단어다 보니까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법률에 대한 조회수 혹은 전문가 등에 따라 법률에 대한 중요도를 판단합니다. 이는 법률에 대한 인용수를 수도 있고 다양한 척도를 통해 중요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성을 판단한 척도를 가지고 잠재요인 협업 필터링을 통해 새로운 법률일지라도 각 법률에 대한 중요도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각 법률의 중요도를 선출한 다음에
중요도가 높은 만큼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검색 엔진을 의미합니다. 네, 이런 리버시스트 서비스는 고객 맞춤형 컨텐츠를 추천하는 큐레이션 서비스에 주로 쓰이는 넷플릭스의 알고리즘을 활용했는데요. 이러한 넷플릭스의 알고리즘은 잠재 요인의 협업 필터링으로서 각 영화에 대한 사용자의 평점과 영화의 장르와 같은 영화의 속성을 결합한 잠재 요인을 추출하고 이에 따라 고객이 관심을 가질 만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저는 각 금융사 직원을 사용자라 대응할 때 영화의 장르와 같이 법률 역시 기능과 규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러한 잠재 협업 필터링을 통해 금융사 직원이 관심 가질 만한 아이템을 예측하여 추천할 때 우선적으로 뭔가 중요한 업무나 법률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법률과 기능을 분류하기 위해 딥러닝을 결합한 토픽 모델링인 버토픽 모형을 통해 각 법률 및 사기의 주제, 기능 등을 분류했습니다. 네, 리버시스트의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리버시스트의 프로토타입은 은행만을 대상으로 개발했는데요. 아무래도 회사 사교 같은 경우에는 보안상 수집할 수 없는 점에서 공개된 법률인 시행령 등을 토대로 학습 데이터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직원의 키워드별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률의 키워드를 먼저 추출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맥캅을 통해 형태소를 추출한 다음에 키버트를 통해 키워드를 추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키워드를 추출한 다음에 결합한 코퍼스를 토대로 각 법률의 주제 및 기능을 버토픽 모형을 통해 분류하였고, 임베딩 모형으로는 KB 알버트 모형을 통하여 분류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픽 예시와 같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토픽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법률은 단순히 내용이나 제목으로 검색할 수 있지만 키워드별 검색을 통해 검색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네, 잠재요인 협업 필터링에 사용되는 직원 사용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등의 중요도를 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했는데요. 프로토타입 구현을 위해 법률명으로 해당 부서와 연관이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중요도를 높다고 주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당 부서 외에는 낮은 중요도를 주어 학습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관련 부서 같은 경우에는 파생상품 관련 부서, 영업적, 감사 부서만을 일단 대상으로 프로토타입을 구현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협업 필터링 모델링을 제가 구현했는데요. 여기 파생상품 업무 책임자에 대한 법인인데 이 법 같은 경우에 파생상품 관련 부서에서 중요도가 높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22점으로 높게 나온 상황이고, 감사부서 같은 경우에는 경영건전성 감독과 같은 점수가 6.85점 높게 나와 있는데요. 저기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은 각 점수 간의 차이를 통해 각 부서별 법률에 대한 중요도가 다르게 나온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모델링 예시로서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는 법령 해석 관련 질의응답 데이터를 활용했는데요. 해당 데이터는 마이데이터법으로 대표되는 신용정보법 그리고 금소법 등이 연관된 데이터였는데, 이를 협업 필터링 및 주제 분류를 통해 직접 구현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법령 해석 질의를 통해 추출한 키워드는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 제공인데요. 이는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법률로 추측되며 이 점에서 영업점이나 감사부서 등에서는 높은 중요도를 보이지만 파생상품 부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이데이터를 만질 일이 없겠죠. 그래서 파생상품 부서 같은 경우에는 중요도가 낮게 나오고, 이 경우에는 파생상품 부서가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나오거나 최후반부에 나오는 등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검색 결과가 노출된 점 알려드립니다. 네, 만약에 은행의 영업점을 가정하고 신용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신용평가, 신용공여, 신용대출 여러 가지 나오는 상황이지만은 일단은 신용평가보다 신용공여에 대한 내용이 영업점 직원한테 좀 더 많이 노출된 점에서 신용공여에 대한 법률과 사기 등이 먼저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검색 결과가 최신순, 조회수순 이런 식으로 노출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 부서별로 검색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검색 엔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법률 같은 경우가 아무리 신용이란 키워드를 검색해도 그냥 쭈르륵 나열되는 걸 볼 수 있지만은 저는 이 협업 필터링을 통해 부서별 맞춤 정보를 우선적으로 노출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로 윗부분에 모아서 보여줄 때 검색 결과를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리버시스트의 실행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법률 및 사규 등을 토대로 각 새로운 법률에 대한 중요도를 판단하고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노출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결론 및 기대 효과로 제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요. 제가 궁극적으로 구현한 거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리걸테크 기업을 실제로 이용하면서 신용정보를 검색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관련된 법률로 325개가 나온 상황입니다. 관련된 판례로는 100개가 나온 상황이고요. 저는 만약 빅데이터로 이러한 검색 결과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검색한 결과가 100개, 300개 이런 검색 결과가 많다면은 그게 빅데이터로 빅데이터를 만드는 일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문서의 검색을 위해서는 사용자를 고려한 검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현하게 되었고, 아쉽게도 리버시스트의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프로토타입인 점에서 검증 점에서 좀 부족한 점이 존재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 기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모델을 구현하는 데 많이 힘든 점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부서별 검색 엔진을 적용함으로써 부서별 인원이 자신의 부서에게만 중요한 정보를 취업해서 쉽게 터득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점에서 업무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부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감사에서 주로 지속되는 사항이거나 업무에서 가장 숙제하는 정보일 텐데요. 이런 검색 엔진에서 먼저 이런 정보가 노출이 된다면 아무래도 신규 지원도 이런 점을 빠르게 터득하고 맨 처음 나오는 정보가 저희 부서한테 가장 제일 중요한 정보이구나 라는 점을 터득하면서 좀 더 업무 숙련도가 높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 지원을 통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핀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나 은행 다양한 업에 진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핀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 은행이나 보험 이런 점을 대한 경험이 많이 적기 때문에 만약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부서를 토대로 좀 더 중요한 범위는 뭔지 알려줬을 때 규제 샌드박스 등을 이용할 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 팀 노랗게 물들이며 팀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평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심사위원과 현장 평가단은 점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여기까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팀 노랗게 물들이며 팀은 금융 관련 법규는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반면에 다양한 규제와 매뉴얼을 파악하기 위한 직원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라는 이 현실 인식을 통해서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자, 이에 부서 업무와 관련된 법규 또 매뉴얼을 토픽별로 분류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네, 우리 노랗게 물들이며 팀의 점수가 몇 점이 나왔을지 공개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높은 점수인 전문 심사위원 점수인 7.29점, 그다음에 현장 평가단은 5.95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무대에 오를 팀은 퓨처 핸즈업 팀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OCR 활용 부동산 계약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OCR 활용 부동산 계약 시스템의 발표를 맡은 발표자 김선민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 전세 사기 예방이라는 주제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란 기본적인 부동산 내용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서비스는 저와 같이 부동산 지식에 생소한 사람들을 위한 AI 금융 서비스입니다. 혹시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해당 사건은 17년부터 20년까지 임대차 보증금 300억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까지도 아파트 112채가 전세 사기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는 사건이 뉴스에서 거듭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전세 사기가 개인과 사회에게 큰 규모의 피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부동산 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며 부동산 하락세가 지속됨으로 인해 소위 깡통 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사회 초년생, 노년층, 신혼부부입니다. 그렇게 저희 팀은 해당 약자들을 대상으로 쉽고 간편하며 신뢰성 있는 AI 부동산 계약 DApp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 발생의 핵심적인 원인은 첫 번째로 건물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 정보 계약자들 간의 비대칭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개인이나 계약 참여자들의 불확실한 신원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그렇게 저희 팀은 안전한 계약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해 계약자들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며 사용자들의 검증된 참여를 통해 신뢰성 있는 계약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솔루션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준으로 서비스 이름도가 전과 후로 나뉘게 됩니다. 각 블록들의 제목들을 보시듯이 계약 전 참여자 검증과 사전 고지가 이루어지고 그 후 스마트 컨트랙트가 작용하게 됩니다. 계약 후에는 자동 신청과 변동사항 통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전 고지 시스템에서는 부동산 시세, 건축물 내장, 등기부 등본과 같은 부동산 문서들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OCR 기술이 활용되었습니다. 자동화된 전자계약 시스템을 완성시키기 위해 저희 팀은 OCR을 적극 활용하여 부동산 문서 이미지에서 텍스트로 변환시키는데 OCR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참여자 검증 시스템에서는 분산된 신원 정보를 비교하는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은 간편 로그인 서비스와 같이 저희의 계약 시스템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용과 관련된 발급 기간을 통해 얻어진 정보들은 KB 부동산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들은 접근이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위 기록되고 분산 저장된 신원정보 비교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은 간편하고 투명하며 신뢰성 있는 신원정보 검증 시스템을 거치게 됩니다. 그 후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에 맞게 각종 부동산 문서의 내용이 사용자에게 고지가 되고 해당 근거들을 기반으로 전세 사기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받게 됩니다. 저희가 시연 영상과 이번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데 있어 활용한 부동산 문서는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부동산 시세,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OCR에서는 먼저 오픈CV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이미지 내 가로선, 세로선을 추출 후 레이블 맵을 형성하여 표를 분할하였습니다. 그 후 표제부에서는 접수,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 각구에서는 등기 목적,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등을 필요 부분으로 추출하여 템플릿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설정된 템플릿이 문서 내 해당 여부를 판별한 뒤 참일 시 해당 좌표값을 기준으로 칼럼에 이미지를 추출하게 됩니다. 해당 추출된 이미지가 텍스트로 변환하는데 저희는 딥러닝 기반 테스락트, OCR을 활용하였습니다. LSTM은 시계열 정보를 이용하여 RNN의 장기 의존성을 문제를 해결한 모델입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긴 길이의 문장들도 텍스트 레코그니션 단계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학습시킨 데이터셋은 구글에서 트레인한 가장 정확도가 높은 한국어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40% 이상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말쓰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외시켜 더욱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델을 활용한 결과물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성능 개선 후 숫자와 문자 부호화까지 정확하게 텍스트를 추출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5가지 블록들이 제가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과정에 해당되고 그 후 추출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경매와 공매 그리고 불법 건축물 내용이 해당 텍스트에 존재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 후 80%를 기준으로 전세가율을 산출하여 결론적으로 사용자에게는 전세 사기 위험 가능성을 고지하게 됩니다. 그 후 사용자에게 충분히 이러한 가능성을 고지를 하고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작용하게 됩니다.
보시고 계시는 5가지 특약 사항들은 임대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특약 5가지를 선정하여 계약서 내 내용으로 표시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그 후 계좌 확인이나 서명과 같은 계약 조건이 충족 시 스마트 컨트랙트 위 코드에 의해 자동적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블록체인 위 계약서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계약이 완료되고 난 후에는 자동 신청 시스템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관련 금융기관의 매매 계약과 실거래 자동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사항 통지 시스템에서는 세입자에게 부동산 정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림으로써 선제적으로 사용자가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API 호출과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였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많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면에서 저희의 시스템에 투입하는 것은 단 2가지뿐입니다. 앞으로 보실 시연 영상에서 보시듯이 사용자는 주소와 계약 금액만 입력 시 전세 사기에 대한 가능성을 고지받고 보증금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어 시스템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는 주소와 거래 금액을 입력하고 해당 사항에 맞는 각종 문서들의 정보를 출력한 후 결론적으로 위험 사항을 고지받게 됩니다. 그 후 자동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으로 넘어가 각종 계약서 시스템을 포함한 내용이 작성되고 사용자의 계약서는 안전하게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서비스는 AI 기반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DF 서비스입니다. 나아가 간편하고 단순하며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위원분들께 차세대 부동산 계약 시스템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팀에 대한 대답은 앞서 말씀드린 솔루션이 미래의 금융으로서 작용될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희의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가 필요 없는 환경적 이점과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부동산 계약에서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나아가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시키는 ESG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는 부동산 금융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대학생과 같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신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모두가 공존할 수 네. 네, 우리 퓨처 핸즈업 팀의 발표였습니다. 퓨처 핸즈업 팀의 점수가 궁금한데요.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 심사위원과 현장 평가단은 점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초 남았습니다. 3, 2, 1. 네, 평가가 완료됐습니다. 우리 퓨처 핸즈업 팀은요, 부동산 관련 문서에 OCR 기술을 적용해서 부동산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할 모델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동시에 이를 블록체인 위의 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네. 자, 그럼 6번째 팀 퓨처 핸즈업의 점수는 과연 몇 점이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수 공개해 주시죠. 자, 전문심사위원 8.17점, 현장평가단 6.17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평가 전문심사위원분들의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무대에 오를 7번째 팀은요, 국진팀입니다. 금융권 계약서 독소 조항 검토 AI 체크 B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권 계약서 독소조항 검토 AI 체크 KB를 발표할 국진팀의 이재덕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 배경, 서비스 소개, 모델 구축, 기대 효과, 시연 영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입니다. 은행은 모든 계약서에 앞서 체결하기에 앞서 독소 조항이 있는지, 갑질로 여겨지는 문장이 있는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를 체크하기 위해 계약서에 대한 법률지원부서의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익명의 변호사가 사내 변호사 업무에 대해 브런치에 기고한 글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현업부서에서 바로 온 계약서를 보면 얼핏 보면 멀쩡해 보여도 수정할 부분이 많이 보인다. 유불리가 뚜렷한 조항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런 것을 고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수 법무팀이 실무진에게 체크리스트를 배포한다. 가뜩이나 많은 일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다음은 현업부서에 배포하는 체크리스트의 예시입니다. 법무팀은 현업부서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체크리스트 기반 사전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두 부서 간의 소통을 줄여 업무 효율을 늘리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이상적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현업부서의 측면입니다. 현업부서가 유불리 조항을 구분할 법률 지식이 없어 힘듦, 체크리스트를 보아도 어려운 전문 표현들 사이에서 유불리 조항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음, 이러한 두 부서의 입장 차이에 의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업부서가 계약서 검토 요청을 합니다. 이를 법률지원부서에서 수정 요청을 하여 현업부서가 수정을 완료하고 법률지원부서로 보냅니다. 하지만 법률지원부서에서 보기에는 문장만 변경되었을 뿐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이러한 즉 체크리스트가 의미가 없어진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계약 처결의 주체인 현업부서는 법적 전문성이 부족하여 계약서 사전 검토 및 법률지원부서와의 소통에 문제점을 겪게 됩니다. 또한 법률지원부서 측면에서는 이러한 모든 일을 직접 해결하기에는 변호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 외에도 계약서 검토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측 부서의 어려움을 인공지능을 통해 덜어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희가 제안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크리스트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계약서 사전 검토입니다. 이 사전 검토된 계약서를 법률지원부서에 넘긴다면 이미 사전 검토되었기 때문에 계약서 검토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체크 KB는 어떠한 기능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가요? 체크 KB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계약서 텍스트 분석, 유리분리 조항 판단, 유사도 분석을 통한 독소 조항 판별, 이러한 기능을 통해 계약서 검토를 지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소개입니다. 서비스 흐름도입니다. 체크할 계약서 이미지를 사진 혹은 스캔을 통해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이를 구글 비전 클라우드 API를 활용하여 OCR 기능을 통해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형합니다. 이 텍스트 형태로 추출된 계약서 문장을 KB 알버트를 통해 유리, 분리를 판별합니다. 이 중 분리 문장을 추출하여 독소 조항 체크리스트 사이 문장 유사도를 검사합니다. 이를 통해 독소 조항을 판별합니다. 유불리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AI 허브에서 제공하는 법률 텍스트 분석 AI 데이터를 사용하여 데이터셋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이 중 1만 건의 데이터 중 75%를 트레이닝, 나머지 25%를 테스트에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트레인 데이터를 프리트레이드된 KB 알버트 모델에 전이 학습시켰습니다. 독소조항 판별 체크리스트 구성입니다. 기사에서 독소조항 사례를 크롤링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판결, 은행법, 자본시장법, 시타법 등을 활용하여 체크리스트 형태로 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소조항 판별 체크리스트의 예시입니다. 이러한 독소조항 판별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유사도를 판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 흐름도입니다.
계약서 이미지를 업로드한다면 이 계약서에 있는 조항 중에 어떠한 조항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리고 이 조항이 독소 조항인지까지 판별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모델 구축입니다. 이거는 구글 클라우드 비전 API를 통해 OCR한 결과입니다. 계약서 이미지를 넣었을 때 텍스트가 잘 분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KB 알버트 모델의 러닝 레이트를 2의 2-5승, 배치 사이즈를 35, F5를 2로 학습하여 라벨을 이진 분류하였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AI 허브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KB 알버트의 성능은 로스 0.11, 어큐러시 96%, F1 스코어의 0.94라는 준수한 성능을 가졌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분리 조항 분류 결과입니다. 이렇게 조항, OCR 결과를 통해 분리된 조항을 넣으면 유리 혹은 불리한지 판별을 해줍니다. 그 후 저희가 독소 조항 판별할 때 사용했던 코사인 유사도의 설명을 하겠습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문장 유사도를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유분리 분리 문장 중 분리 문장과 독소 조항 판별의 체크리스트를 KB 알버트를 통해 임베딩하여 벡터 값으로 변환 후 두 벡터 간의 코사인을 유사도를 판별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소 조항에 있는 쿼리문과 문장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판별하여 독소 조항을 판별한 모습입니다. 이 결과 0.9 이상이면 독소 조항 후보로 추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 및 발전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발전 가능성으로는 변경 계약 검토 지원입니다. 기밀상 구할 수 없던 신구 계약서 실제 데이터셋을 확보한다면 변경된 계약서를 사전 검토하는 변경 계약 검토 지원 서비스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판별 체크리스트 개선입니다.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을 참고해야 했지만 법률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향후 법률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보완한다면 독소조항 판별 정확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계약서 전수조사에 체크 KB를 사용한다면 기존에 반복되었고 빈도 높았던 계약서 문제점을 체크리스트에 녹여 더욱더 완성도 높은 계약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를 위한 계약서 검토 서비스입니다. 추가적인 데이터셋 및 체크리스트를 확보한다면 금융계약서뿐만 아닌 임대차 계약서 등 다양한 계약서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현업부서의 측면에선 법률 전문성이 부족하여 계약서 검토 및 법률지원부서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모두 지원하기에는 법률지원부서의 변호사 인력이 부족하였고요. 이를 현업부서의 계약서 검토 시 인공지능을 통해 유불리 조항 판단 및 독소 조항 지원이 가능하다면 법률지원부서의 계약서 검토 지원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단축돼서 두 부서의 업무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입니다. 시연 영상이 문제가 있는 결과로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연 영상 결과는 이러한 이미지를 넣었을 때 OCR을 통해 문장을 분리하였고 이를 통해 U 분리가 정확하게 나누어지었고 독소조항 체크리스트율의 쿼리문을 통해 어떠한 문장이 어떠한 조항이 독소 조항인지 체크해주는 결과문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체크 KB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진팀이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 심사위원과 현장 평가단은 점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가 시간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3, 2, 1. 평가가 완료됐습니다. 우리 국진팀은요, OCR을 통해서 계약서를 텍스트로 변환한 후 이를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에 입력해 유불리 조항을 판단하고 독소 조항을 추출함으로써 계약서 검토를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7번째 팀 국진팀은 과연 몇 점을 획득을 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점수 공개해 주세요.
자, 전문 심사위원 점수 7.33, 현장 평가단 점수 6.39점을 기록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벌써 8번째 팀 차례가 왔습니다. 이번 경연팀의 팀명은 포스빌런입니다. AI널리스트, 금융특화, 사전학습 언어 모델을 활용한 증권사 리포트 맥락 분석을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팀 포스빌런의 AI널리스트 발표를 맡은 김민호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 발표에 앞서 저희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영상 하나를 시청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이제 날개를 달았다. 그거는 이제 시작이 발길이 한참 남았다. 발길이 한참 남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될 수도 있고 너무 초기니까 아직은 보지 마세요.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진짜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네. 오리온이었나? 네. 안단테? 안단테? 알덴테. 알덴테. 네. 리포트 제목이 알덴테였는데 그게 이제 덜 익었다. 네. 되게 아이캐칭하긴 한 거 같아요. 네, 그런 뉘앙스를 캐치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저 여쭤봤잖아.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네. 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야? 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쿠킹의 요소로도 쓰는데 보통 애널리스트 분들이 살짝 애매하네. 내가 책임지기 싫어. 약간 이러면 그게 모호한 수식어와 형용사를 써가지고 질문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보다 더 기대되는 내용 이러면 그냥 지금은 하지 마세요. 다 피해가세요. 네, 본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작성할 때 여러 이해관계로 인하여 애매모호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조사해 보았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와 카카오뱅크, GS건설은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리포트로 인하여 기업 주가가 급변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애널리스트로 하여금 본인이 제시한 투자 의견으로 인해 기업 주가가 급변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겨주었고, 특별히 매도 의견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과의 컨택이 끊기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주어 애널리스트가 솔직하게 투자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리포트의 투자 의견 비율도 매수가 9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리포트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환경 컨센서스라는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최근 1년간의 리포트 데이터 중 매도 리포트는 단 한 건도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연구원들 또한 투자 의견보다는 본문 내용을 참고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증권사 보고서는 기업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투자 정보이지만 표기된 투자 의견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기재된 본문 내용에 대한 해석은 투자자가 직접 읽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투자 의견을 가진 리포트이더라도 본문에서 작성되는 내용은 천차만별이며 동일한 리포트 내에서도 매수와 매도를 추천하는 맥락이 혼재되어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리포트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왼쪽 리포트의 경우 매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이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리포트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으로 이익 모멘텀이 약화되었고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등의 부정적인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두 리포트 모두 매수 의견을 가진 리포트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적인 매도나 기업 주가의 하락을 의미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투자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리포트가 상당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설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세웠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리포트의 맥락을 분석해서 새로운 투자 의견을 도출해내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하자. 그리고 이는 증권사와 기업 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인해 솔직하게 작성되지 못하는 투자 의견을 바르게 구별하고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양질의 투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은 모델 성능 향상과 시각화, 자동화 부분인데 해당 내용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 서비스 분석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기존 서비스의 경우에는 증권사 리포트의 중요 문장을 요약해주거나 긍부정 뉴스의 수를 계산하여 투자하는데 필요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경제금융 관련 전문 용어가 포함된 애널리스트의 맥락을 분석해서 새로운 투자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능 구현입니다. 네, 전체 시스템 디자인을 보시면 네이버와 환경 컨센서스에서 리포트 데이터를 스크래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로 이를 학습한 후 새로운 투자 의견을 도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웹사이트에서는 저장된 리포트 데이터를 조회하여 사용자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는 웹 프레임워크로 장고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로는 장고와 호환성이 좋은 포스트그레스QL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셋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학습용 데이터는 환경 컨센서스에서 업로드되는 리포트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물론 리포트의 절대 다수가 매수 리포트이기 때문에 매수 리포트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았겠지만 저희가 매수 리포트에서 매수 의미를 갖는 맥락과 매도 의미를 갖는 맥락을 임의로 판단하여 구분하는 것이 데이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강력 매수와 매도 리포트를 사용하였고, 특별히 중립이면서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의 경우에는 매도 리포트와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 매도로 레이블링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도합 약 2,700개의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특정 기업 및 산업에 편향된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명을 제거 후 학습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퍼런스용 데이터입니다. 인퍼런스용 데이터는 네이버 금융 리서치에 매일 업로드되는 리포트 요약문을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요약문은 리포트의 중요 내용을 요약해 주어 텍스트 형식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스템 자동화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어그먼테이션 기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습용 데이터는 2,700개로 저희가 사용하려는 모델의 파라미터 수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증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고, 백트랜슬레이션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원본 데이터와 유사한 맥락을 가지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트랜슬레이션을 위하여 카카오브레인에서 개발한 뽀로로 라이브러리와 구글 트랜슬레이터, 파파고 API를 사용하여 기존 2,700개의 데이터를 약 4배 정도 증강시킨 11,000개의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AI 모델입니다. AI 모델은 총 3개를 사용하였으며 KB에서 개발한 KB알버트, SKT 브레인에서 개발한 코버트, 클로에서 개발한 로보타를 사용하였습니다. KB알버트의 경우에는 금융 및 경제 도메인에 사전 학습된 모델로서 저희가 분류기를 추가하여 매도와 매수로 예측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 3개의 모델 중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버트와 로보타의 경우에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진행 후에 학습에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란 뉴스 기사나 댓글, 위키피디아 등 범용적인 도메인으로 학습된 모델의 경우 특정 도메인 코퍼스에 대한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5만 건의 증권사 리포트 요약문을 수집하여 마스크 언어 모델링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K폴드를 활용한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여 테스트 성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한 KB알버트 모델을 기준으로 학습 데이터와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며 테스트해본 결과 단일 모델로도 90% 이상의 정확도를 측정하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용한 어그먼티드 된 데이터를 학습시킨 모델을 앙상블한 경우 97%의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코버트와 로보타의 경우에는 KB알버트만큼의 성능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강력한 모델을 하나 사용하는 것보다는 약한 모델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이 성능이 더 좋다는 앙상블 기법의 이론에 의거하여 최종 결과 예측하는데 소프트 보팅을 통하여 앙상블을 진행하여서 최종 예측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셀레니움과 크롬 드라이버, 우분투 크론 탭을 사용하여 자동화를 하여서 최종 상용화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구현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현한 웹페이지의 형태입니다. 웹페이지의 경우에는 시연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으므로 바로 시연 영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 AI 널리스트를 사용한다면 투자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양질의 투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 무분별하고 자극적인 이슈를 통해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되어버리는 현상을 막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장려합니다. 그리고 모델이 출원한 매수 매도 리포트의 비율을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시장 상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포스빌런 팀의 발표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또 바로 평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심사위원과 현장 평가단 여러분들은 점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여기까지 입력하겠습니다. 자, 포스빌런 팀은 증권사가 대부분 이 매수 의견의 리포트를 발간한다라는 점을 착안해서 투자자는 본문을 직접 읽어서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해석해야만 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역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이 일관적이고 분명한 강령 매수 매도 리포트를 데이터로 사전 학습 언어 모델로 전이 학습함으로써 리포트의 내용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누구보다 점수가 궁금할 포스빌런 팀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 심사위원 8.71점, 그다음에 현장 평가단 7.36점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8번째 팀 포스빌런 두 점수가 모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심사위원분들과 현장 평가단의 점수가 모두 1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경연의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문 심사위원단의 평점이 가장 높은 팀은 포스빌런 팀이 8.71점을 기록했고요. 현장 평가단의 평점이 가장 또 높은 팀은 예스가이드 팀입니다. 예스가이드 팀이 6.95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각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마지막 경연팀 KB 쉘로우 팀입니다. 금융회사 직원 맞춤 법률 비서 KB 쉘로우를 주제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KBR 포트를 활용한 금융회사 직원 맞춤 법률비서 KB셀러의 조원빈입니다. 셀러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는 셀리의 법칙 셀리스러에서 따왔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법 그리고 여금법 시행령의 최근 개정은 KB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KB 직원분들은 어떻게 발맞춰 나가고 있을까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거시적으로 KB의 전체적인 금융 서비스는 상품 개발과 상품 판매로 분류되며 이 모든 프로세스는 금융시장에서의 효율성과 형평성으로 금융 관련 법령으로 다듬어지게 됩니다. KB가 제공하는 서비스들 중 3가지 키워드를 살펴보면 이렇게나 많은 법들이 관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주일 전에 개정된 이 여건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이렇게나 빼곡하게 차있는 글씨 덩어리가 142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문서는 어렵고 이렇게 기릅니다. 그리고 여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러한 시행령뿐만 아니라 20여 개의 더 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직원분들을 활용하기에 분명히 불편함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국민은행 행원 30여 명을 직접 인터뷰하여 알아내었습니다. 국민은행에서는 현재 전산 시스템, 업무 지원 로 챗봇, 연수 및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불편함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상세 인터뷰 시 전산 시스템은 내부 정보 위주였고 로 챗봇은 약간 민법적으로 특정 카테고리에만 적용되며 연수 및 교육은 이제 좀 약간 직원분들의 시간이 약간 부담스럽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법률 문서는 길고 시간 소요가 많다는 의견과 업데이트되는 법 규제에 대해서 소식을 바로바로 받아보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KB셀러는 직원분들의 직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인만의 조수로 도움을 주려 합니다. 저희는 먼저 KB 직원분들의 불편함을 해결합니다.
금융 관련 법규 뉴스, 금융 법률 전문 챗봇, 그리고 개인 맞춤형 기능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 모두 담은 기능을 시연 영상을 통해 반응을 확인해 본 결과 활용성이 좋고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셀로 어떤 기능이 있는 걸까요? 저희는 첫 번째, 검색 엔진 챗봇입니다. 법률 엔진 서비스에서 한 가지 값을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을 내뱉는 것은 사실 좀 위험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 특히 금융법들 같은 경우에는 상호 연관된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오해 여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자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법규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추천 뉴스 크리에이팅입니다. 개인마다 챗봇에서 검색하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금융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능들을 시연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KB셀로 시작합니다. 금융투자상품 청산인의 재산 목록 작성 기간을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유사한 법령을 제시합니다. 사용자는 법령 관련 내용 추천을 통해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다른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 3가지를 유사도를 통해 추천합니다. 상세한 검색은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추천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사용자는 처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사용자가 추천을 끝내면 자본시장법이 선택됩니다. 법의 활용성을 위해 법령과 연관된 판례를 제시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선택하면 간추려진 판례를 확인하여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의 판례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판례상 세 페이지입니다. 판례는 주문과 결론을 하이라이팅해서 가독성을 높입니다. 요약된 핵심 내용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한눈에 판례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비서 챗봇은 키워드 검색부터 판례 요약까지 법규 접근성과 활용성을 최대로 살렸습니다. 챗봇으로 해결하고 뉴스 페이지에 왔습니다. 챗봇에 축적된 키워드 기반의 뉴스 큐레이팅 시스템은 자연스러운 법규 지식 습득을 유용하게 합니다. 챗봇에서 자본시장법을 살펴본 사용자는 관련 뉴스를 제공받습니다. 마침 KB와 밀접한 빅블럭, 금산분리 관련 뉴스네요. 자본시장법이 포함될 정도의 관련 뉴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KB셀로였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신 작동 흐름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KB셀러는 검색어로 검색 키워드와 문장을 받아 각가지 법률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 정보들은 뉴스 추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사용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4,500여 개의 법률 문장 데이터를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오픈 API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7,740여 개의 부스 데이터를 네이버 오픈 API를 통해 수집하였습니다. 저희의 포인트는 3가지 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정한 국가 금융 관련 법령 법 66개를 모두 활용해서 금융 관련된 연계성을 최대한 높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전처리하였는데 법령 데이터는 계정을 통해 삭제된 내용 부분을 삭제하고 판례 데이터에서는 주문과 결론을 분리하였으며 뉴스 데이터는 제목과 내용을 합쳤습니다. 이제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령명 분류의 경우 KB 알버트를 통해 법령명을 학습하는데 에폭을 100으로 두고 과적합을 막기 위해 얼리 스타핑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를 통해 다중 분류로 법령을 제시하게 됩니다. 법령 내용 추천에 대해서는 입력된 키워드와 법령 내용의 TF-IDF 벡터를 계산하여 코사인 유사도를 기반으로 법령 내용을 추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 같은 경우에는 문서의 유사도를 말해주는 닥투백을 활용해서 구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판례 요약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자본시장법의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판례를 문장별로 나누고 이 나눈 문장들을 KB 토커나이저를 통해 음절별로 분리합니다. 이 음절별로 분리된 토커나이저, 여기서는 3번째 문장을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TF-IDF 벡터 길이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해서 판례의 핵심 내용과 세 번째 문장의 가장 코사인 유사도 0.93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하며 가장 요약을 잘한 문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판례 요약을 구한 결과에 대해서 구글 센텐스 피스와 저희가 성능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보호무법 위반을 예시로 들어 말씀드리면 왼쪽의 원문과 KB 알버트로 구현한 부분이 극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실제로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해 보면 알버트는 0.88, 구글은 0.49로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KB 알버트가 금융경제 특화 모델로서 사전학습된 모델에 저희가 불용어 서전을 잘 구성하여 의미 있는 단어만 토크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추천입니다. 키워드 기반으로 진행되는 이 뉴스 추천은 검색 결과인 법조문 데이터를 축적하여 이 금융 뉴스 데이터와 TF-IDF 벡터화를 통해 코사인 유사도를 기반으로 금융 뉴스를 추천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저희 셀러 서버를 올려 법령 정보와 뉴스를 데이터베이스에 쌓고 저희 모델을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플래스크라는 API 엔진을 통해 사용자의 웹앱에 구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알았으니 기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은행에서의 규제법 관련 민원은 직원에서부터 민원 처리가 된 후 관련 보수부로 들어가서 직원을 재배정해 고객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KB셀러를 통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진 워크플로우는 직접적인, 즉각적인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금융상품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부에서 여러 회의를 거쳐 법령 전문인들과 여러 수정을 거쳐 통해 상품이 제작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KB셀러를 활용하면 운영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키워드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누적한 데이터를 업무별로 분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KB가 갖고 있는 그 플랫폼적 비전과 함께 하고 싶은데요. 저희는 이제 셀러는 리걸테크입니다. 이 리걸테크 산업은 지금 아직 판례 데이터가 얼마 개방되지 않은 만큼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전에 AI 금융 비서, 지금 갖춰져 있는 금융 비서에 AI 법률 비서를 합쳐 완전체 비서를 만들고 싶습니다. 고객들의 어려운 어려운 금융법 관련 문제들도 해결하고 관련 키워드 뉴스를 추천함으로써 사용 시간은 물론 고객분들의 니즈를 맞출 수 있습니다. 셀리의 법칙처럼 어려운 법률 업무가 술술 풀리도록 돕는 AI 비서 KB 셀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셀러 팀의 발표였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 심사위원과 현장 평가단은 점수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평가 시간 10초. 5초 남았습니다. 3, 2, 1. 네, 평가가 끝났습니다. 우리 KB 셀러 팀은요, 세칙이 많아서 업무에 적용하기 복잡하고 또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문제점에 착안해서요, KB 알버트와 그 다음에 국가법령정보 API를 활용해서 맞춤 뉴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네, 자 이제 10팀이 발표를 모두 마쳤고 마지막 KB 셀러 팀의 결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점수가 나올지, 과연 순위가 역전될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셀러 팀의 점수 공개해 주세요. 자, 전문 심사위원 점수 8.17점, 현장 평가단 점수 6.71점을 기록했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연이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제4회 퓨처 파이낸스 AI 챌린지 10팀의 발표는 모두 마쳤죠? 네, 올해는 전문 심사위원단의 점수를 합산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그 다음에 우수상 2팀을 선정합니다. 만약 전문 심사위원의 평점이 동일할 경우에는 현장 평가단 점수가 높은 팀이 수상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장 평가단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팀에게 특별상도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팀과 중복될 때는 수상팀을 제외를 하고 최고 팀점에게 특별상, 현장 평가단이 수여하는 특별상을 수여하게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AI 챌린지의 하이라이트인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할 상은
특별상 부분입니다. 현장 평가단이 주는 상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의미가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상금 128만 원이 수여됩니다. 자, 특별상 시상에는 KB국민은행의 금융 AI 센터 오순영 상무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상 수상팀은 예스가이드 팀입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스가이드 팀은 앞으로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예스가이드 팀이 현장평가단이 수여하는 특별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상금으로 128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고요. 네. 자, 정면 보실까요?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요. 네,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상 수상한 예스가이드 팀입니다. 네, 다음은 AI 양재허브상과 구글 클라우드상입니다. 수상 두 팀에게는 부상으로 상금 256만 원을 수여합니다. 먼저 AI 양재허브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KB국민은행 AI 전략팀 김희규 부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시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AI 양재허브상은요, 노랗게 물들이다 팀입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랗게 물들이며 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노랗게 물들이며 팀 AI 양재허브상을 수상하겠습니다. 상금으로 256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자, 역시 정면 보시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구글 클라우드 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에는 구글 클라우드 머신러닝 솔루션 리드의 김질천 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죠. 자, 구글 클라우드 상 수상팀을 발표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상은 국진팀이 수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팀입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진팀은 앞에 무대로 이동해 주세요. 앞으로 나와 주세요. 역시 구글 클라우드 상과 상금 256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면 보시고요.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상은 최우수상인 이화여자대학교상 KB국민은행상입니다. 수상자에게는 512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먼저 이화여자대학교상, 시상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신경식 부총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이화여자대학교상 수상팀은 퓨처 핸즈업 팀입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퓨처 핸즈업 팀 무대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퓨처 핸즈업 팀에게는 KB국민은행상 그리고 상금으로 512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정면 보시고요.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상 수상했습니다. 퓨처 핸즈업 팀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KB국민은행상입니다. 시상에는 KB국민은행 테크그룹 윤진수 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시죠. 네. 자, 영예의 KB국민은행상을 수상할 팀은요, 바로 KB셀러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KB셀러팀 무대 앞으로 이동해 주세요. 자, KB셀러팀 KB국민은행상을 수상하겠습니다. 자, 사실 KB셀러팀과 퓨처 핸즈업팀은 심사위원 평가 점수에선 동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장 평가단 점수에서 퓨처 핸즈업팀이 6.17점을 받았고 KB셀러팀이 6.71점을 받으면서 이렇게 KB국민은행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512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상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대상인 금융감독원장상입니다. 금융감독원장상 수상자에게는 대상의 영광과 함께 상금 1,024만 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시상에는 금융감독원 김병칠 부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김병칠 부원장보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예의 대상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할 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상 금융감독원장상 수상팀은 포스빌라 팀입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빌라 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포스빌라 팀에게는 금융감독원장상 그리고 상금 무려 1,024만 원을 수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면 보시고요.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예의 대상 금융감독원장상 수상팀 포스빌런입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수상한 팀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올해도 빛나는 금융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었던 Future Finance AI 챌린지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결과까지 나왔고요. 축하할 일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기념 촬영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회 수상자와 시상자분들, 심사위원분들은 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함께 단체 사진 촬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자, 촬영할까요?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보시고요.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상하신 분들과 수상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수상한 팀들에게 축하의 말씀 건넵니다. 비록 오늘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한 모든 팀들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자, 2022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스타팅 아웃 위드 그린 파이낸스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내년에 더 좋은 행사로 또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